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생기죠. 영유아에서 아주 연세 많은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긁는 사람도 있고요. 가볍게 긁다가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의 정의를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려움증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죠. 서양의학에서는 긁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피부의 독특한 감각이다. 불유쾌한 느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심한 사람은 몸 전신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려움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 코, 귀, 항문, 성기, 이러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가려움증이 잘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저는 모든 질병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 루트가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려움증은 눈, 코, 귀, 또 입, 또 항문, 성기, 근원 주위, 또 목, 오금, 또 팔 내측 부위 이런 쪽으로 쉽게 열이 방출이 되고 그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려움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도 서양의학에서는 가려움증의 원인이나 발생 기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화 요인을 보시면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피로, 불안, 초조, 피부 건조, 의복 마찰, 발한 등에 의해서 더 악화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 이론과 한번 매치를 시켜본다라면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안, 긴장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날 때도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모공이 닫혀 있을 때는 내 몸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죠. 그때 강제적으로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가 너무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려움증의 또 증상을 가지고 왜 제가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려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도 생기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 자결감이나 화끈거림이나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끓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억력이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이 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억력이 강해집니다. 자, 그때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저녁 시간, 또 여성분들의 생리 전후에는 심부온도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모공은 더 다치니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긁은 후에는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이 동반될 수 있겠죠. 왜? 열이 그쪽으로 더 쏠리니까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화상을 입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우면서 막 따갑고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려움증이 자꾸 만성화되면 모공이 다쳤잖아요. 지금 모공이 다치면은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 그리고 태선화가 되는 거죠. 피부가 자꾸 두터워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의 가장 제 바깥층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럼 각질이 떨어져 나가겠죠? 바로 인설, 각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토피, 건선, 섭진, 지루성 피부염, 결절성 양진, 함포진, 너무나 피부 질환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죠.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신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담도 폐쇄성의 질환, 또 심부전증, 혈액투석, 또 악성 종양 질환 환자들한테도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자, 왜 발생할까요? 자, 모든 질환은 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때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 보시면은 피부가 발적이 돼 있고요, 각질, 인설이 돼 있습니다. 자, 오금 쪽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팔 내측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허벅지에 아주 강력한 가려움증으로 만성화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태선화되고 또 각질, 인설 등이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가려움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세포 손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점, 물리화학적인 자극,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등에 의해서 세포가 기능 저하에 놓이거나 세포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 손상을 받게 되면은 세포 내 작은 기관, 특히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ATP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아주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ATP당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생겼고 그때 ATP 합성 장애가 생기면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열 에너지 방출이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게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바로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매개 물질들이 생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히스타민,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기죠.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염증성 매개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죠. 바로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부 온도도 내려가지만 심부 온도도 더 내려가 버리겠죠.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어 버리잖아요. 자, 가려움증은 약을 쓸 때는 진정이 되겠지만 몇 시간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이 발생하니까 또 긁어서 열을 빼내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3대 치료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은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이고 염증이잖아요. 자, 염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발적, 발열, 부종, 통증, 왜 자결감이나 왜 따끔거리는
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만성화되면 피부 건조, 균열, 퇴소나 그리고 색소 침착, 인설, 각질들도 동반될 수 있겠죠. 자,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모든 궁금증이 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려움증의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 자, 긁고 나면 그 부위에 마찰열이 생기죠? 그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리고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됐죠? 열이 쏠리다 보면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바로 긁은 부위의 피부가 붉어지는 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식해서 붉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긁은 후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 바로 과도하게 열이 확 쏠렸죠? 그럼 피부 온도가 너무나 올라가서 염증이 된 거잖아요. 바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긁으면 피부가 붓거나 윤기 현상이 생기는 이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응력은 강해진다 그랬죠. 그럼 조직은 변형이 오겠죠. 그때 부종이 생기고 피부가 볼록해지는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윤기성의 돌출성의 증상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가려움증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될 수 있죠. 자, 그 이외에도 긁고 나면 왜 시원하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시원한 겁니까? 아니죠. 열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원한 거고요. 왜 밤에 더 심해지느냐? 오후 6시가 되면 신본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혀버립니다.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겠죠? 가려움증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자, 생리 전후에 더 심해지는 이유. 배란기 때는 신본도가 올라가고요. 생리 전후에는 신본도가 내려갑니다. 모공은 더 닫혀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사민 제제를 복용하면 바로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이유. 자, 히스티딘의 분해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럼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죠? 그럼 몸 속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을 일시적으로 좀 줄여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진 거죠. 하지만 뭐가 문제죠? 바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다 보니까 신부온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모공은 또 다치게 되겠죠. 열 방출은 또 곤란하고요.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료하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증 치료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하자. 그래서 가려움증의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제시합니다. 신부 온도는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자, 그럴 때만이 내가 운동을 하든 스트레스를 받든 불안 초조해지든 순간순간 열이 몸에서 발생할지라도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될 때는 긁어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한방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신부온도는 24시간 내내 올리자, 피부온도는 낮추자, 모공을 열어주자라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가려움증 치료 원인을 모르면 그리고 발생 기전을 정확하게 모르면 치료의 원칙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려움증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러한 치료 원칙을 찾게 되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